안녕하세요 여러분, B급TV의 브로스입니다. 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 흔들림을 잡아주려고 하는 그 니즈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조그만한 짐벌 카메라, 오즈모 포켓이죠, 이런 것도 쓰고 있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해드렸던 스마트폰 짐벌, 빔블 3인데 이런 스마트폰 짐벌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제 짐벌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데 꽤 크죠. 보시다시피 바로 카메라용 짐벌이에요.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 혹은 DSLR용 그런 카메라용 짐벌을 필요로 할 때가 또 있더라고요. 화질도 화질이지만 이런 미러리스나 DSLR만의 어떤 렌즈 효과, 그런 심도, 얕은 심도라든지 이런 영상을 좀 찍고 싶은데, 그럴 때 이런 카메라들이 짐벌용 카메라보다 손떨림 보정 효과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렌즈가 좀 크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짐벌이 또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미러리스 카메라용 짐벌이. 오늘 준비한 제품은 이 페이유의 스코프-C인데, 스코프-C 모델인데, 전문적인 짐벌 리뷰는 다른 데서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저처럼 스마트폰용 짐벌이나 뭐 짐벌 카메라만 쓰다가 카메라용 짐벌을 알아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런 카메라 전용, 좀 전문가용 짐벌이긴 해요. 카메라용 짐벌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볼게요. 일단 저처럼 엄청 프로페셔널하게 뭐 전문가용 영상을 찍지 않는 사람한테 과연 이런 전문가용 짐벌이 필요한가, 뭐가 중요한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한테 중요한 것은 일단 가격이었어요. 뭐 전문가용 짐벌이 막 1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굉장히 비싼 제품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사실 제가 이제 카메라는 쓰지만 필요하지 않으니까 가격이 일단 중요했습니다. 이 페이유에서 나온 스코프-C는 한 30만 원 정도면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이 스코프-C는 카메라용 짐벌 중에서도 전문가용 카메라 짐벌이긴 하거든요. 전문가이면서도 뒤에 C가 붙었죠. 스코프-C. 전문가용 짐벌 중에서도 이 스코프-C는 거품을 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용 짐벌이긴 한데 거품을 뺀 버전입니다. 페이유의 스코프 시리즈가 스코프 프로도 있고 그냥 스코프도 있고 스코프-C도 있는데, 그 뒤에 C가 붙은 약간 컴팩트하게 거품을 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도 꽤 경쟁력 있게 나왔죠. 30만 원대면은 전문가용 카메라 짐벌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자, 그렇게 가격을 받고요. 그러면서도 기본기는 좀 갖춰야죠. 카메라를 버텨야 되니까 안정적으로 짐벌 기능은 해야 됩니다. 그런 기본기를 충분히 갖췄는가를 봤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전문가처럼 영상을 찍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렌즈를 큰 거 끼웠다가 작은 거 끼웠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짐벌이 버틸 수 있는 어느 정도 가용 확장성도 봤어요. 자, 그런 입장에서 이 페이유의 스코프-C가 괜찮은가를 봤습니다. 이 위에 스코프 프로도 있고 스코프도 있지만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이 컨트롤러 부분에 여기 액정이 있는가,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인 장치를 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사실 이 정도거든요. 일단 여기에 액정이 없는 대신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은 이렇게 버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더 빨리 작동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쉬우면 앱을 쓰면 됩니다. 이 짐벌용 앱이 있거든요. 페이유에서 나온 그 앱을 쓰면은 사실 다 설정이 돼서 일단 기본적인 설정을 하고 나면 크게 자주 바꿀 일은 없는 것이 이 짐벌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아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앱을 쓰면 되니까 이 상위 모델이 그렇게 저는 아쉽지 않았어요. 일단 저처럼 스마트폰 짐벌이나 짐벌용 카메라만 쓰셨던 분들은 일단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쓰신다면은 유의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그거 먼저 보시고 밸런싱 하는 법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짐벌에 익숙하지 않거나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짐벌을 사용 시에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카메라를 세팅하고 밸런싱 잡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짐벌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과정이 필요 없겠지만, 짐벌에 저처럼 익숙하지 않거나 그리고 초보이신 분들, 처음 쓰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한 유의사항이자 세팅법이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짐벌은 절대 카메라를 세팅하고 밸런싱 잡기 전에는 전원을 켜시면 안 돼요. 전원을 먼저 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장 날 수 있어요. 전원 켜신 후에 작동을 시키면. 자, 전원을 끄시고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밸런싱까지 다 잡은 후에 전원을 켜셔야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그냥 초기 상태고요. 전원 켜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밸런싱의 최종 모습을 알고 하셔야지 이게 이해가 쉬운데요. 밸런싱은 짐벌의 전원을 켜지 않아도 스스로 얘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은 상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종 모습이에요. 그런 다음에 전원을 켜야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전혀 지금 카메라가 중심을 못 잡고 있죠. 이거를 짐벌의 전원을 켜지 않고 잡는 과정이 밸런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일단 롤축을 잠굽니다. 이 틸트 먼저 잡으려고 해요. 틸트에서 가장 먼저 잡을 모습은 이 카메라가 렌즈 쪽이 위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위로 균형을 맞게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틸트 축을 먼저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전히 이쪽이 더 무겁죠. 감이 올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이 정도로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설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잠그고, 자,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도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죠.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거가 여기 멈추게끔 조절을 하려면 이 렌즈의 앞뒤를 조절하는 거죠. 그것도 역시 이걸 조절을 통해서 네, 이 정도는 됐죠. 예, 어느 정도, 이 정도, 대략 이 정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틸트군 이제 맞춰진 상태고요. 자, 됐으면 롤축, 이걸 풀면, 예, 풀자마자 이쪽으로 가죠. 얘도, 스스로 설 수 있게끔 이쪽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쪽이 무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조절하는 게 있어서 얘를, 자, 어느 정도 서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롤축도 잠그고요. 아주 정교할 필요는 없어요. 대략 어느 정도는 밸런싱을 이 정도로 잡아야 되니까 서 있을 정도로는 잡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펜축이 이제 조금 까다로운데, 펜축은 이렇게 들어서 옆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안 풀었죠. 풀어야 돼요. 펜축을 풀고 이렇게 해보면 지금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전에 썼던 세팅이 있어서 지금 중심이 잡혔어요. 보시면 요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지금 어느 정도 맞춰져 있잖아요. 자, 이 상태면은 된 겁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혹시나 안 맞으셨으면 여기도 이 펜축에 있는 조절 나사를 조절을 통해서 좌우 균형을 맞추시면 돼요. 얘를 어느 정도 해보면, 네, 지금 약간 뒤쪽이 살짝 무거운데, 네, 이 정도. 자,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 전원을 켜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제 밸런스가 맞은 겁니다. 전원을 켜볼게요. 그러면 지금 아무 뭐 떨림이나 이런 거 없이 지금 잘 잡혔죠. 지금, 예, 짐벌이, 예, 균형을 아주 잘 잡고 동작을 잘 하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스코시 같은 경우는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여기를 잡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로우 앵글 찍을 때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고, 예, 지금 굉장히 잘 잡혀 있죠. 상태에서 뭐 조구 다이얼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아주 중심이 잘 잡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대 짐벌을 먼저 켜지 말 것. 이렇게 카메라 장착하고 밸런싱까지 다 한 후에 전원을 켜야 되고요. 밸런싱 하는 방법은 이 틸트축 먼저 균형을 잡고, 그 다음에 이 롤축, 그 다음에 펜축을 가장 마지막으로 밸런싱을 잡으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모습 그대로 조금 따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초보분들을 위해서, 혹은 짐벌을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 스콥C를 지금 한 2주일 정도 써보고 있는데요. 느꼈던 가치 부분하고 아쉬운 점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일단 무엇보다도 스콥C C가 붙은 모델이지만 기본 태생이 전문가용 모델이다 보니까 기본기는 진짜 잘 갖추고 있습니다. 짐볼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기본기, 뭐 삼축 떨림 보정은 물론이고 그 세세하게 다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모든 노브 조절들이 다 가능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랄지, 그 다음에 페이로드라고 하죠. 이 짐벌이 버틸 수 있는 카메라와 렌즈의 무게, 이게 2.5kg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주로 쓰는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나 기본적인 렌즈는 해봐야 1에서 1.5kg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데, 그거 외에 좀 큰 렌즈를 달더라도 웬만하면 2.5kg 내에서 다 핸들링이 되기 때문에 이 짐벌은 그런 확장성도 좋다. 그리고 그런 무게뿐만이 아니라 처음 보시면 아마 이렇게 큰 거를 가지고 다닌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같은 카메라 짐벌인데 작은 짐벌과 이렇게 조금 전문가용 짐벌의 차이가 뭐냐면, 렌즈를 좀 큰 거 끼우다 보면 아무래도 이 앞뒤 간격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짐벌은 작아가지고 장착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 장착할 수 있는 유닛과 이런 카메라와 렌즈 간의 이 거리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모델들이 있는데, 이 스콥C는 제가 가진 모든 렌즈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확장성이 좋았습니다.
큰 렌즈를 끼워도 다 여유 있게 부딪히지 않고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을 갖췄어요. 그러면서도 이 가격이었던 거죠. 30만 원대로 이 정도 프로페셔널한 기본기를 갖추고 또 재밌는 기능, 뭐 인셉션 모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가능한 모델이었다는 거. 이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짐벌을 쓰다 보면 굉장히 잡기 편해야 됩니다. 스코옵시는 이렇게 이제 삼각대를 가지고 좀 길게 잡을 수도 있고, 여기 기본적인 그립도 괜찮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컨트롤러 부분이 있는 여기를 보조적으로 잡고 이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편합니다. 실제 짐벌을 쓰다 보면 하이 앵글이나 로우 앵글, 특히 이렇게 아래쪽에서 로우 앵글로 촬영해야 될 때가 많고, 이래저래 계속 들고 다니면서 흔들림을 잡아주면서 이제 찍다 보면 그립이 굉장히 불편하면 쓰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스코옵시가 가진 다른 짐벌 대비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립이 두 군데 있어서 이 두 개를 두 손으로 잡기도 좋고요. 한 손으로도 그때그때 각도의 편한 그립을 잡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쓰다 보면 모든 촬영 각도에서 대응을 하는 그런 그립이 가능하다 보니까 장시간 촬영하는데도 조금 덜 피로했어요. 피로감이 덜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운영도 사실 중요하죠. 짐벌을 쓰다 보면 카메라는 배터리가 충분히 가지고 다니는데 짐벌은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짐벌이 먼저 배터리가 아웃돼 버리면 되게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스코옵시는 여기에 2500mAh의 배터리가 탑재가 돼 있고요. 2500mAh로 스펙상으로는 뭐 10시간에서 13시간까지 촬영이 가능하다는데, 제가 한번 나가서 사실 그렇게 촬영할 일도 없어서 배터리가 돼서 촬영이 어려웠던 적은 사실 2주간 넘게 쓰면서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거 말고도 급속 충전이 된다는 게 사실 큽니다. 급속 충전을 지원해요. C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데 5분 충전만으로도 30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비상사태가 되더라도 잠깐의 충전만으로도 급속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스코옵시의 아쉬운 점이라면 휴대하고 가지고 다니는 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부피가 있긴 있는데, 이 스코옵시는 아까 이제 거품을 좀 뺐다 그랬잖아요. 빼면서 이걸 휴대할 수 있는 휴대용 케이스까지 좀 뺐더라고요. 그게 빠진 모델이에요. 짐벌이니까 충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충격이 안 가는 가방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전용 가방이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전용 가방이 꼭 필요한 분들은 스코프 모델로, 그 C가 빠진 스코프 모델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는 지금 이 규격에 맞는 담을 수 있는 충격 방지용 가방을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저처럼 스마트폰용 짐벌, 저렇게 가벼운 짐벌만 쓰셨던 분들한테는 무게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겁니다. 이 자체 무게가 1.2kg예요. 1.2kg에 카메라가 대략 1, 2kg 하니까, 렌즈까지 하면 그것까지 달면 한 2kg, 3kg 되니까 계속 가지고 다니면 조금 무겁다는 거. 짐벌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무런 이 부담이 없을 텐데, 저처럼 이렇게 가벼운 짐벌용 카메라만 쓰다가 이렇게 이제 무거운 걸 쓰다 보면 초반에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휴대용 가방이 좀 없다는 거,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거의 다 충족시키는 것 같아요. 저처럼 미러리스 카메라용 짐벌을 처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입문하기에 굉장히 좋은 모델 아닌가. 너무 그렇다고 컴팩트하지도 않고 전문가용 기능을 다 갖추고 있어서 앱까지 다 쓸 수 있거든요. 앱에서 세부 설정까지 다 가능하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A 구간, B 구간 이렇게 저절로 쓱 이렇게 움직이는, 전에 제가 이제 그 기능 하나 쓰고 싶어서 그 PTZ 카메라 역할을 하는 전동 줌 그 장치를 샀었잖아요. 이걸 보니까 그게 이제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그건 이제 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A, B 구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요 노브가 또 굉장히 부드럽게 잘 움직여서 뭐 틸팅을 한다거나 좌우 패닝을 한다거나 이것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까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급에 준하는 기능을 쓰면서 가볍게, 가벼운 가격에 쓸 수 있는 그런 짐벌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페이유의 스코옵시가 꽤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